안녕하세요. 텍스플래너 김대준 회계사입니다. 지난번 연말정산 관련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번에는 연말정산 최근 개정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 중에서 근로소득 비과세 부분인데 비과세는 총 급여에 포함된 소득 중에서 비과세 항목이 있었을 경우에 그거를 비과세로 빼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비과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설계 근로자 외국 근로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확대해 준다는 것인데요. 원래 외국인 근로자들은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 월 100만 원, 원양업 항행 관련 근로자의 경우 월 300만 원, 그리고 건설 현장의 경우 월 또 300만 원,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대상을 설계 업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19년 2월 12일이 속하는 과세년도 부터 소득분부터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19년 1월 1일 소득분부터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시키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월정액 급여 190만 원 이하를 210만 원 이하로 확대하게 되었고, 그 적용 대상에 대해서도 종전에 공장, 광산 근로자, 어업 종사 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이었는데 추가로 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했습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인데요. 그래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 뭐냐면 무주택자나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차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관련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액에 대해서 소득공제해 주는 형태인데, 이 부분은 공제 한도가 여러 차입 형태에 따라서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에는 주택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4억 원이었었는데 5억 원 이하로 확대해 주겠다는 서민 중산층 주거 부담 완화 목적으로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중소기업들이 취업난이 많이 있어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장애인 범위를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장애 등급 판정자 등 추가했습니다. 감면율은 70%인데 감면율이 70%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 본인의 세액, 그 세액의 70%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고, 청년의 경우에는 90%까지 해줍니다. 또 청년의 나이는 15세부터 34세까지를 두고 있는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청년의 경우에는 5년간 해주도록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신청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자가 해주도록 돼 있는데 관할 세무서에 직접 근로자 본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퇴직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미 사업자인 원천징수 의무자 에서 퇴사를 했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가서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청은 절세 전략을 위해서 취업일 초기 저연봉인 경우와 만약에 34세를 앞두고 있는 청년의 경우다라고 하면 3년간, 청년의 경우에는 5년간 해주니까 5세를 빼면 29세 정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취직했을 경우의 총 급여보다 연봉은 상승돼 있을 거니까 되도록 나중에 신청을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는 절세 혜택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와우. 다음은 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 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 보상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 본인이 얼마 부담하고 또 기업도 얼마 부담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국가에서도 얼마씩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성과 보상 기금을 5년 있다 수령하게 되는데 이 법 시행이 14년 8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19년 아마 9월경에는 최초 수령자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19년도에 수령하게 된 분들에게는 기업에서 부담한 기금 보상액으로 근로자가 받은 금액에 자기 소득의 감면율로 50%만큼을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0%로 구분을 해 주었죠. 다음은 자녀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취약아동의 경우에 대상이 되게 되는데 과거 6세 이상이었던 것을 7세 이상으로 개정을 했는데 이 경우에 그렇다면 7세 미만이면서 취약아동이다 하면 혜택을 못 받게 돼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어서 이 경우도 추가해서 같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즉 7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취약아동이라면 자녀세액공제 대상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다음은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보험제인데요. 실손 의료보험금은 실제 자기가 부담했던 의료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인데 나중에 실손 의료보험금을 실제 수령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실제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부분이 아니어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1회당 200만 원씩 공제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2회 둘째, 셋째 낳았으면 둘째, 셋째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 입실비라고 할까요? 산후조리원 입실비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확대입니다. 과거에 종전에는 고액기부금 기준을 2천만 원으로 뒀어요. 지금은 1천만 원으로 뒀는데 종전에 2천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30% 그리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15%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했던 것을 이제는 1,000만 원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이면 1,000만 원 초과이면
15%, 30%, 그리고 1,000만 원 미만이면 이하면 15%를 해주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자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임차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국민주택 규모 초과라 하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이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확대했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바랍니다. 감사합니다.